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도시행정의 노벨상.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서울시장님이 받으신 상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월요일이죠. 네.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8 리콴유 세계 도시상에서 말씀대로 세계 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 리콴유 세계 도시상이 키워드처럼 도시행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서울시는 서울로 7017, 또 마포문화 비축기지 이런 시민 참여를 동력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먼저 박원순 시장의 수상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Small is making a playground in its neighborhood to large as coming up with a master plan for urban planning. In Seoul, everything is pursued with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네. 이 수상 소감을 들어보니까 진짜 사실상 모든 영광은 서울 시민에게 돌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으니까. 박 시장님이 이 상을 싱가포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콴유 상 어떤 상인지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상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콴유 정 총리의 이름을 딴 상인데요. 네.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청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싱가포르 정부가 설립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센터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고요. 네. 2년마다 한 번씩 그 수상 도시를 결정하는 큰 상입니다. 네. 박 시장은 말씀대로 빈티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으로부터 상금과 상장 또 메달을 받았는데요. 네. 이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싱가포르 달러로 30만 싱가포르 달러인데요. 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2억 5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 상금 어디다 쓰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2억 5천만 원의 상금으로 해외 도시의 공무원들이 서울에 와서 예. 서울의 도시 재생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도시 개발의 한류를 또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함께 후보에 올랐던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었어요? 네, 모두 5개 도시가 서울을 포함해서 5개 도시가 후보에 올랐는데요. 예. 일본 도쿄, 또 우와. 독일의 함부르크,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러시아 카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도시들이 후보에 올랐고요. 이 후보들을 제치고 서울시가 도시 수상을 했습니다. 이 리콴유 세계 도시상의 사무총장은 서울은 살기 좋고 또 활기차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 수상 도시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일본 도쿄를 누른 게 무엇보다도 아주 통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새 의장단. 이거는 그 서울시 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의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그 10대 의장단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예. 의장과 부의장 또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 개원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네,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새 의장단에 어떤 의원들이 선출됐습니까? 네,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의장 후보로 김인호 의원, 또 최웅식 의원, 신원철 의원 이렇게 3파전이 있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신원철 서울시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신원철 의원은 총 제적 의원 110명 가운데 103표를 얻어서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예. 일단 1964년생이고요. 1987년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부회장 출신입니다. 우상호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을 역임을 했고요. 8, 9대에 이어서 10대 서울시 의원까지 지낸 3선 시의회 의원입니다. 네. 주요 공약을 살펴보시면은 의정활동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또 주민 참여와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역 안내 예산을 신설하겠다. 또 전문위원실 사용 설명서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겠다. 이런 야심찬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부의장으로는 노원구 제4선거구의 김생환 의원과 또 동작구 제3선거구의 박기열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서울시의회 90
8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새 의장단을 맞이한 10대 의회 앞으로의 일정 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정과 또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첫 업무 보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 10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10대 시의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이 그러니까 2년 동안 임기니까 전반기죠. 예, 예. 10기 전반기 의장단인데 이제 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시민들이 직접 정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공모가 네. 시작됐습니다. 10대 전반기 의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함인데요. 네. 15자 내외의 한글 문구로 만들어서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 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초등학생, 유치원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공모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18일까지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예. 1등 하신 분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도 수여가 와, 됩니다. 예. 제발 좀 한 발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10발 더 서울 속으로 들어오고 시민 곁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평화바람. 이 요즘 불고 있는 남북 간의 그 훈풍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평화의 바람. 정확하십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우리 측 농구 대표단이 북측과 통일 농구를 하기 위해서 평양을 다녀왔죠. 네. 남녀 농구 선수 10명을 포함해서 모두 101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방북 단장을 맡았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통일부 장관이 방북단 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바람이 지자체에도 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북한과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일단 우리 서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남북교류 전담 조직이 생긴다는 건데요. 예. 서울시는 이 전담 조직을 다음 달 2일에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서울시 의회 역시 이를 위해서 지난달 18일에 남북 교류의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남북 교류를 맡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은 4명인데요. 예. 앞으로 11명으로 늘어나고요. 와. 팀도 1개 팀에서 앞으로 3개 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이 담당은 총괄은 기획조정실이 맡게 되고요. 예. 그만큼 서울시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뭐 이 조직을 배치하는 것부터가 그 의지가 보이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서울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경평 축구는 도대체 언제부터 하는가? 그래서 서울 FC가 과연 가는가? 뭐 이런 아니면은 서울에서 뭔가 좀 이렇게 대표팀을 갖다 새로 구성하는가?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된답니까? 네, 박원순 시장은 3선에 당선되기 전부터 이 경평축구 재개를 끊임없이 강조한 바 있죠. 먼저 경평축구가 진행된 지 중단된 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평축구의 의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1920년대 일제치하에서 경성의 간판팀인 조선축구단과 평양의 무어축구단은 전조선 축구대회 등 큰 대회 때마다 자주 맞붙으면서 조선축구의 양강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929년부터 정기전으로 탈바꿈하면서 시작한 대회가 경평축구대회입니다. 네, 이 경평축구를 서울시가 8.15 광복절에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힌 듯 있는데요. 중앙정부의 남북 교류에 맞춰서 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남북 간의 이 평화 매치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밖에 서울시는 서울과 평양 간의 도시 간 교류가 가시화되면은 네. 수질 개선과 상하수도, 또 산림 복원, 대중교통 이렇게 시민들의 삶과 밀접된 분야의 남북 교류를 구체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은 뭐 수질 개선 부분만 해도 정말 서로가 주고받을 것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보건 같은 경우는 북한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하면서 이 사업을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벌써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네요. 네. 오늘 이 의미를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남북한이 특히나 평양과 서울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좀 함께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